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신태용이다. 신태용이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을 뛰어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을 향한 특급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태용 매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완벽히 새로이 쓰고 있는 신태용 감독인데요. 베트남 킬러 신태용 감독은 또 한 번 라이벌 베트남을 꺾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문턱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이날 승리로 신태용 감독은 박항서 후임인 베트남 필립 트루시에 감독까지 단번에 경질시켜버렸는데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들의 관심이 한눈에 쏠린 동남아 빅매치를 트루시에 감독의 굴욕적인 마지막 경기로 만들어버린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앞서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라이벌인 베트남을 1대0으로 꺾고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6일 밤 9시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그룹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9분 제이 이제스, 전반 23분 라그나르 오라트만고엔 경기 종료 직전 라마단 사난타의 연속골에 힘입어 베트남을 3대0으로 완벽히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였으며 사실상 승리 자체도 어려운 경기였는데 여기서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둔 것이기에 반응이 더욱더 뜨겁습니다. 이날 승리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을 제물삼아 사전 2승 1무 1패로 승점 7점을 기록 3위 베트남과 승점차를 4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는 등 심각한 부진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한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D그룹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난 21일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치렀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그룹 3라운드 베트남전에 이어 지난 두 달간 세 차례 치른 베트남전을 모두 승리하는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히 베트남 킬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신태용 감독입니다. 베트남 처지에서는 실로 굴욕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박항서 감독 시절 동남아 최강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던 베트남은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라이벌 인도네시아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따랐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트루시에가 받는 어마무시한 연봉 때문인데요. 베트남 직뉴스에 따르면 트루시에 감독의 연봉이 150만 달러로 약 19억 5천만 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후원사가 트루시에의 연봉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가 트루시에에게 최고 연봉을 준 것에 대해 베트남 내부에서도 트루시에에게 4년 계약을 맡긴 것은 위험하다, 연봉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 성과가 없는 트루시에에게 베트남 역대 최고액을 안긴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보다 높은 연봉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구대표팀 기술위원회는 트루시의 부임을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거액의 연봉과 함께 장기 계약을 추진했죠. 1998년 하반기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까지 일본 대표팀을 맡았던 트루시에 감독은 지난해 2월 박 감독의 뒤를 이어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에 취임하며 베트남 U23 대표팀 감독도 겸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미딩 스타디움에선 감독 경질을 외치는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홈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패한 이후 단 2시간 만에 트루시에 감독의 경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오늘을 끝으로 트루시에 감독과 계약이 종료된다. 트루시에 감독은 자신이 베트남 팬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며 트루시에 감독의 높은 책임감과 대단한 전문성은 인정하고 그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히며 그와의 이별을 알렸습니다. 당초 트루시에 감독의 임기는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2026년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베트남 킬러 신태용이 한 방으로 트루시에 감독은 2년 일찍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이었습니다. 경질 초기 트루시에 감독의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봉이 20억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최소 20억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루시에 감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위약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틴 것인데요. 실제로 일부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위약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지난해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조항엔 베트남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여부 계약 해지 조항에 포함됩니다. 베트남이 아직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질을 결정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줄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트루시에 감독은 월급 3개월치만 받고 위약금 없이 감독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루시에 감독을 설득했다고 언급했지만 분명한 계약된 내용이 있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과연 단순히 설득만으로 합의가 도출되었을지 영 믿기 어려운 결과이긴 합니다. 박항서 감독에 이어 부임한 트루시에 감독은 역대 베트남 대표팀 외국인 감독 중 최악의 성적을 남긴 채 떠나게 됐습니다. 트루시에오는 14경기에서 4승에 그쳐 최저 승률을 기록했으며 트루시에 감독이 온 이후 베트남의 피파 랭킹은 94위에서 107위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정말 돈만 낭비한 셈입니다. 때문에 상당수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며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팬들이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동아시아 최강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임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바 있죠. 2017년 베트남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월 감독직을 그만뒀는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 2018년 아세안 축구연맹 스티키컵 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히딩크를 본따 쌀딩크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베트남 항공사의 평생 이용권을 받는가 하면 베트남에서 훈장만 3개를 받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때문에 VTV와 뚜오이제 등 베트남 언론사 기사 댓글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박 감독 시절 베트남 축구는 영웅적인 기세였지만 트루시에로 감독이 바뀌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 박 감독이 몹시 그립다.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땐 베트남이 이렇지 않았다. 박항서의 복귀를 바란다. 박항서 감독이 그립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현재 베트남 방린FC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자신이 설립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 계속해서 베트남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베트남 감독 재부임이 헛된 기대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실제 베트남 축구협회는 최근 박항서 감독 대표 소속사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 후임이 가능한 감독 후보들을 VFF에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가 내놓은 이름에 박항서 감독의 이름은 없었고 그의 재부임은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베트남 매체도 박항서 감독 자신도 1년 전 떠나온 뜨거운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역시 당초 베트남 대표팀을 떠나면서 다시 감독직을 맡을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 시절 많은 위협을 받았었던 일화가 밝혀지면서 그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박항서 감독이 2018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이 준우승을 기록하고 아내와 캄보디아 여행을 떠난 뒤 베트남으로 돌아올 때 납치를 당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도착해 공항에 택시가 보이지 않자 택시기사라며 손을 흔든 사람의 차를 타게 됐는데 거기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꾸 돈을 바꾸자는 등 이상한 요구를 했고 거절하자 기사는 산길로 방향을 틀고 인적 드문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박항서를 향해 다짜고짜 종이에 서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기사가 도착한 곳에는 10여 명의 무리가 대기하고 있었고 박 감독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죠. 다행히 무리 중 몇몇이 박항서를 알아보고 무사히 귀가했으나 당시 엄청난 위협을 느꼈으며 아직까지도 무섭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베트남 매체는 박항서 감독의 복귀가 확정되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시절 탄탄한 수비를 갖췄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0.84점이었다. 하지만 트루시에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의 평균 실점은 1.69점으로 크게 늘었다. 득점력 또한 박항서 감독 시절보다 트루시에 감독 체제에서 1.64골이 0.77골로 줄었다라며 두 감독 시절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봉단은 박항서 감독이 SNS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박항서 감독이 거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전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그의 대표팀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이 앞선 것인데요. 박항서 감독이 복귀한다는 내용이 베트남에 확산되자 한 베트남 기자는 공개석상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대표팀 복귀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작심한 듯 발언을 남겼는데요. 취재진이 베트남 사령탑으로 복귀하느냐라고 묻자 박 전 감독은 관심을 둬서 감사하다. 하지만 베트남 대표팀과 관련된 질문은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복귀 유력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표팀 감독 복귀설을 일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팬들에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한방에 트루시에 감독을 떠나보내고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신태용이 쏘아올린 공, 베트남 축구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